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10월 물가 올해 첫 3%대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를 기록해 10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3.7% 상승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MF 글로벌 파산입니다. MF 글로벌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은 이 영향으로 동반 급락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PMI 예상치 하회입니다. 중국의 10월 PMI가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돌아서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 MF 글로벌 파산 410억 달러 규모의 그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 규모는 395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대 파산 규모로는 8째, 사실은 적은 규모는 아닌데, 반면에 이제 한쪽에서는 은행 차익 규모가 22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위험, 시스템매틱 리스크로, 변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MF 글로벌 파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것이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으면은 분명합니다만은요. 일단 그렇게 오늘의 악재가 그것 때문이었는지라는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시장을 담당하는 어떤 뉴스 전략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 2002년 기준 S&P 1991년 이후 제일 많이 월간 올라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유럽 문제인데요. 결국은 중국의 어떤 입김, 중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번에 글로벌 20 회담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이 끝까지 지금 어떤 가타부타를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문제 어떤 해결의 가닥조를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조정의 빌미였죠. 일단 말씀하신 그런 파산 신청권은 실질적으로 물론 뉴스는 되겠지만은요 시장에 큰 영향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 미온적인 태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런 부분은 정치적이고 좀 낙관적으로 대체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실 부분이 지금 MF 글로벌 같은 경우가 자산 규모가 41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먼 사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리먼의 그 당시 자산 규모가 6,9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비교될 대상은 아니고 사실 너무 지나치게 우려가 앞서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제 자정에 9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했는데 꺾였습니다, 일단. 8월에 비해서도 많이 꺾였고요. 오늘 중국 이제 PMI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또 크게 밑돌고 이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또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9.1%에서 이제는 8% 중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돌고 있는데요.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가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긴축 기조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수준이라든지 중국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통화량, 팽창 통화량 그런 규모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일단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중국의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미국의 GDP를 상회하는 그런 양의 통화량을 지금 그 당시에 뿌렸는데요. 그 통화량의 시기를, 그러니까 물가, 우리 현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지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화정발 효과를 감안한다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결국 현재 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이후에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중국의 변수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내년에 지도자 교체가 있고요. 그리고 한문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쉽게 긴축 완화 조치를 내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익수 정전석께서는 최근에 이제 원자버 총리가 뭐 정책 기조 변화, 뭐 미세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 하면은 또 중국 관련주 좀 들썩거리고 그러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긴축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만 그 속도 면에서 봐서는 뭐 4분기부터 당장 시행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자동차 IT 업종 강세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글쎄 오늘 IT 자동차 뭐 단연 돋보이는데요. 예, 지수 그렇습니다. 흐름보다 뭐 이런 그 두 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른 업종도 좀 같이 부연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IT와 자동차인 것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뭐 IT와 자동차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쟁력이 워낙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태국의 홍수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 그리고 앵구 수혜 이런 영향을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진출한 지 근 3년 만에 지금 매출이 2배 이상 신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종목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IT 업종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IT 업종은 워낙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입니다. 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에 따라서 IT 업종은 언제든지 변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삼성전자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그 성장성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삼성전자만이 차별화돼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IT 업종은 그 시장 주변의 경기 상황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기 여부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엔고 현상이 최근에 조금 일본 당국 어제부터 개입하면서 주춤해지고 FTA도 잘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역시 시장의 공감은 자동차는 그래도 된다. 좀 이런 그 공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IT주에 관해서는 역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전자와 다른 여타 IT주는 다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국한시켜서 나머지는 그 경기 변동상을 좀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학년 의원께는 이제 통신주 여쭤볼게요. 오늘 뭐 통신주도 강세인데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뭐 배당 얘기가 또 나올 만도 하고. 근데 뭐 통신주 지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통신주 강한 거는 뭐 SK텔레콤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죠. 이제 SK에서 SK텔레콤 지분을 뭐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사는 것 같고요. 근데 질문하신 이제 배당에 대한 시기, 배당 성향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 오래 하신 분 충분히 제 말씀 이해하실 텐데요. 정말 배당 뭐 2%, 3% 배당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있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특히 안정성 중요하고 배당성 정의하는 연기금리 이런 데라서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은요. 배당 투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와닿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정말 장기 투자자 사실 말이 장기 투자자죠. 초장기 투자가라면 뭐 KT 언제라도 전 매수하라고 그럽니다만은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전 KT나 이런 SK텔레콤을 지금 기본적으로 권유할 마음이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이거죠. 결국은 회사 측에서도 하이닉스 인수 여러 번 얘기하고 뭐 계속 또 추진하는 거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했죠. SK텔레콤 자체적인 성장성에 자기네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로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룹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뭐 성장성이 높다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만약 많이 밀린다 그러면 좀 그런 보수적인 주식 안정성이 중요하고 KT 이런 거 매력이 좋겠지만은요. 지금 눈이
뻔히 보이듯이 지금 크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렇게 다시 삼성전자 101만 원인가요? 사상치 효과 이렇게 금방에 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뭐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배당 투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배당 투자를 노린 매수세들이 들어오면 시세 차익을 좀 얻는 경향이 좀 크고요. 그래서 서두에 또 오늘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자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4일째 순매수입니다. 오후 들어서 지금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었는데요. 역시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4일째 순매수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사는 거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외국인들 지금 4일째 순매수, 특히 오늘 매수 이런 부분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아침에 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시간 새벽으로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지만 실제로 미국 투자 전략가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의견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 전략가의 다수는 11월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초반과는 많이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다만 이제 유의할 수 있죠. 11월에 앞서 글로벌 20 이번에 회담도 있고요. FOMC 이번 주에도 기자회견 다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11월 하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땡스기빙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있는 쇼핑 시즌에 정말 원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들 기대감으로 지금 스마트폰, 삼성전자, 애플 컴퓨터 이런 거 선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부담스럽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순으로 11월 말 가면 약간의 그런 경계의 심리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중국 얘기도 하셨는데요. 중국에 관해서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드릴까 합니다. 사일레 좌란 또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하드 랜딩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분은 아시아 시장의 주식을 다시 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아시아 시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왜곡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아시아 쪽의 통화를 사라는 얘기하는데요. 재미나는 것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한국의 원화를 사라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요즘 문제가 많이 빠졌고 그런데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자산을 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싱가포르 달러를 사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 물론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만은요, 그 밖에 세 지역을 주식 사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 관점 제가 외국인 오늘 매수,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해드려갔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투신이 샀다 팔았다 조금 순매도로 지금 이 시각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투신이 좀 같이 살 때 좀 폭발적인 힘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이고요. 앞서 김익수 지점장께서도 얘기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삼성전자는 나는 삼성전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IT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에 큰 관심은 아직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월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11월 말에 소비 시즌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돌다리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장세 급락 요인도 사실은 조금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EFSF 증액 얘기가 또 나오고 중국, 일본 계속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이런 유로존 지금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전략도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유로존의 지금 EFSF의 문제는 당분간은 지금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로존 전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고민이 시기였고, 거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결과는 도출이 됐지만, 그게 행동에 어떻게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EFSF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에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해결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말 한마디와 입김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그 미국에 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MF 글로벌 지금 선물 트레이딩 회사가 일단 지금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관과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로존의 문제가 결국 그 금융 쪽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확대가 된다면은 유로존의 은행부터 해서 미국 은행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의 초미의 관심사가 유로존이라는 사실을 항상 감지를 하시고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1900선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측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박스권의 상단이 1960선을 돌파할 시기에 주식을 쫓아 사자. 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분위기도 대형주 분위기인데요. 역시 네네. 뭐 그 1960선 말씀하셨는데 상향 돌파한다래도 역시 뭐 대형주, 업종 대표주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종목별로 이제 업종 대표주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장세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